붉은 노을이 안달루시아의 포도밭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솔 데 오로로, 황금의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서 깊은 와이너리의 저택은 그 빛을 받아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이사벨라는 숨막히는 공허함을 느꼈다. 한때 플라멩코 무대를 열정으로 불태웠던 그녀의 발은 이제 부드러운 카펫 위를 소리 없이 걷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포도밭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박 세 장일 뿐이었다. 이사벨라, 내 사랑, 남편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세련된 외모와 매너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와이너리 주인이었다. 곧 열릴 지역 축제 헤리아에서 그는 지역 문화공헌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축제 때 입을 드레스는 골랐고? 리카르도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이사벨라는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한때 유명했던 플라멩코 댄서라는 명성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가 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는 늘 화제를 돌리거나 가볍게 웃어 넘기곤 했다. 아직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사벨라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꺼져가는 불꽃의 잔재와 깊은 피로감이 함께 어려 있었다. 전직 플라멩코 댄서로서의 우아한 몸짓은 여전했지만 그 열정은 저택의 두꺼운 벽 안에 갇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안달루시아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플라멩코에 대한 열정과 재능 하나로 주목받았었다. 리카르도를 만나 결혼하면서 그녀는 전성기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춤을 포기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리카르도는 사업 관련 미팅으로 늦는다고 했다.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잠 못 이루던 이사벨라는 서재를 지나다 문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리카르도는 그녀가 자신의 서재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이끌림이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무심코 서류 하나를 집어든 이사벨라의 눈이 커졌다. 와인 품질 검사 결과 보고서. 하지만 내용은 그녀가 아는 것과 달랐다. 분명 작년 빈티지는 기후 문제로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리카르도 스스로 말했었다. 그런데 서류상의 수치는 최고급 등급을 나타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와인 생산량을 부풀린 장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정황이 담긴 메모들. 리카르도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사벨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존경받는 와이너리 주인, 자상한 남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없었다. 오직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껍데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재의 화려한 벽난로 위에는 리카르도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방패가 걸려 있었다. 명예와 전통. 그것이 리카르도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치였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성이었다. 이사벨라는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창밖의 달빛이 서류 위조 흔적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금박 세 장은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벨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로 식탁에 앉은 그녀를 보며 리카르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어디 아픈 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사벨라는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꼈다. 어젯밤 서재에 잠깐 들렀어요. 이사벨라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서류들이 많던데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리카르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축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을 뿐이야. 당신은 그런 골치 아픈 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이사벨라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돌렸다. 그나저나 카르멘 선생님께는 안부 전했어? 당신 스승님이셨잖아. 축제 때 초대하는 게 어때? 이사벨라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는 또다시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카르멘.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플라멩코에 대한 열정,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 네, 한번 연락드려 볼게요. 이사벨라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날 이후 이사벨라는 리카르도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리카르도의 서재, 와인 창고, 심지어 사무실까지 몰래 뒤지며 추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리카르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거짓과 불법의 발을 담그고 있었는지 알게 될수록 그녀의 분노는 커져갔다. 그는 값싼 외국산 와인을 몰래 들여와 솔데오로 라벨을 붙여 비싸게 팔았고 포도밭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며 혹사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중 장부까지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다. 증거들은 하나둘씩 모였지만 이사벨라는 불안했다. 리카르도의 힘과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몰랐다. 때로는 모든 것을 덮고 이대로 살아갈까 하는 유혹도 느꼈다. 안정된 삶, 화려한 저택, 사회적 지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발끝이 저릿해왔다. 춤추고 싶다는 갈망,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예술가의 양심이 그녀를 붙잡았다. 결국 이사벨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차를 몰아 도시 외곽에 있는 카르멘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수십 년간 플라멩코 외길을 걸어온 노년의 스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스튜디오는 소박했지만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과 달아빠진 나무 바닥에는 플라멩코의 뜨거운 열정과 영감과 살아 숨 쉬는 듯했다. 이사벨라, 내가 여길 어쩐 일로? 카르멘은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이사벨라의 불안정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사벨라는 카르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리카르도의 위선, 자신의 고통, 그리고 발견한 진실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그녀의 어깨를 카르멘은 말없이 감싸 안았다. 두려운 거니? 카르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면 내 안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니? 이사벨라는 고개를 들었다. 카르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춤을 춰라, 이사벨라. 카르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말로 할 수 없는 진실은 춤으로 말하는 거다. 내 발로, 내 몸짓으로, 내 영혼으로. 그것이 플라멩코다. 내 안에 잠든 두엔데를 깨워. 카르멘의 말은 이사벨라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래, 춤이다.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녀의 영혼이 담긴 언어. 리카르도의 위선과 자신의 억눌린 삶을 춤으로 폭로하리라. 축제의 밤 리카르도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그날부터 이사벨라는 카르멘의 스튜디오에서 살다시피 했다. 밤에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낮에는 춤 연습에 몰두했다. 그녀는 리카르도의 탐욕과 거짓,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플라멩코 안무에 녹여냈다. 발구름은 분노의 외침이었고 판 속박과 저항을 표현했으며 격렬한 회전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했다. 연습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몸짓은 더욱 강렬해졌고 눈빛에는 예전의 총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변화를 리카르도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축제 공연 연습이라는 말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솔데오로의 안주인이야. 그런 딴따라 같은 짓은 어울리지 않아.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춤을 폄하하며 통제하려 했다. 그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이사벨라는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리카르도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늙은 포도밭 관리인에게 몰래 접근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고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지역 신문 기자에게 리카르도의 비리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흘려두었다. 축제의 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축제리아의 밤이 안달루시아의 하늘 아래 찬란하게 펼쳐졌다. 도시 중앙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떠들썩했다.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와인을 마시고 타파스를 즐겼다.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특설 무대는 화려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리카르도였다.
이사벨라는 무대 뒤편에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뜨거운 결의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플라멩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 자락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했고 머리에는 검은 레이스 장식과 붉은 카네이션을 꽂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화장 아래로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긴장돼? 카르멘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그녀는 오늘 밤 제자의 무대를 지켜보기 위해 와 있었다. 아니요, 선생님. 이사벨라는 카르멘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이제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두렵지 않아요.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리카르도의 이름이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리카르도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 차림으로 위풍당당하게 무대에 올랐다. 그는 객석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리카르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저희 솔데우로는 안달루시아의 풍요로운 자연이 선사한 축복을 바탕으로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미력이나마 힘써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잘 다듬어진 거짓이었고 그의 미소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이사벨라는 무대 뒤에서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객석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들 중 누가 져가면 뒤에 진실을 할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안달루시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광을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이사벨라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리카르도가 이사벨라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장내의 조명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무대 중앙에 선 이사벨라를 비췄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리카르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플라멩코 기타 선율이 애절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춤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느리고 절제된 몸짓이었다. 억눌린 슬픔과 고독을 표현하는 듯한 팔동작. 하지만 기타 선율이 점차 격정적으로 변하면서 그녀의 춤도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발굴은 딱딱한 무대 바닥을 깨뜨릴 듯 강렬했고 온몸을 휘감는 회전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의 춤은 단순한 플라멩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절규였고 짓밟힌 영혼의 외침이었으며 거짓된 세상에 대한 고발이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휘날릴 때마다 탐욕과 배신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표정은 사랑과 증오,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어떤 몸짓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형상화했고 어떤 몸짓은 가짜 와인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을 표현했다. 춤사위 하나하나에 리카르도의 비리가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그저 아름답고 격정적인 플라멩코 공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춤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사벨라의 춤에는 단순한 예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과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며칠 전 이사벨라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 중이던 지역 신문 기자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리카르도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의 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춤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사벨라의 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음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사벨라는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회전한 뒤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리카르도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드레스 안쪽에 숨겨두었던 위조된 와인 품질 검사 서류 조각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이것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황금의 태양 아래 가려진 진실입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사벨라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과 리카르도의 일그러진 얼굴에 고정되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강렬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마치 정의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축제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지만 그 화려함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진짜 불꽃은 무대 위에서 터져나왔고 그 불꽃은 리카르도의 거짓된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축제의 밤은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이사벨라의 폭로 이후 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리카르도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리카르도는 이사벨라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와 그녀의 춤에 담긴 진실의 힘은 너무나 강렬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잠입해 있던 경찰들이 리카르도를 둘러쌌고 그는 결국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 다음 날 지역신문 일면은 리카르도의 비리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와인 품질 조작, 노동 착취, 탈세 혐의까지. 솔데오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와이너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안달루시아의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리카르도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이사벨라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솔데오로 저택을 떠났다. 그녀가 가진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플라멩코 슈즈뿐이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더 이상 그녀를 워감에는 금박세장은 없었다. 그녀는 자유였다. 이사벨라는 카르멘의 스튜디오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녀에게는 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카르멘은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도왔고 과거 함께 춤을 췄던 동료들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몇몇 노동자들은 그녀에게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사벨라는 다시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춤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이와 진정성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의 춤은 고통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였고 사람들은 그녀의 춤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는 플라멩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때로는 작은 타블라우 고장 무대에 서기도 했다. 화려한 조명이나 큰 박수갈채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관객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영혼을 담아 춤을 출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춤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끌어안고 피워낸 삶의 창가였고 자유를 향한 열정적인 몸짓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이사벨라는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멀리 포도밭이 보이는 언덕이 펼쳐져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안달루시아의 자연으로 보였다. 문득 그녀는 거리에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를 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남루한 옷차림, 한때 위풍당당했던 리카르도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구걸하고 있는 듯했다. 법적 처벌을 받고 재산을 모두 잃은 후 그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이다. 이사벨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약간의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정심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이사벨라는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맨발로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그녀는 천천히 플라멩코를 추기 시작했다. 기타 반주도 관객도 없었지만 그녀의 몸짓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충만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춤추는 그녀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의 춤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붉은 노을빛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혼으로 온전히 숨쉬고 있었다. 물질적 풍요 대신 얻은 정신적 자유와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야말로 그녀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안달루시아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사벨라의 삶은 솔데오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생기가 넘쳤다.
작은 스튜디오는 언제나 플라멩코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제자들에게 춤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와 예술가의 혼을 가르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안달루시아 지방에 조용히 퍼져나가며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압받던 여성들은 이사벨라를 통해 대리 만족과 용기를 얻었다. 카르멘은 종종 이사벨라의 스튜디오를 찾아와 그녀를 격려했다. 보아라, 이사벨라. 내 아내 누엔데는 결코 죽지 않았어.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깊어졌지. 노스승의 따뜻한 말은 이사벨라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플라멩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곤 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지역의 작은 예술 축제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공연하게 되었다. 그녀가 리카르도의 위선을 폭로했던 바로 그 축제였다. 몇 년 전 비극과 스캔들의 중심이었던 그 무대에 다시 서는 것은 그녀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공연 당일 이사벨라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 대신 순수함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춤은 예전처럼 격정적이었지만 분노나 고발보다는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섬세했고 표정은 깊은 감정을 담아냈다. 관객들은 숨죽여 그녀의 춤을 지켜보았고 공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에는 그녀의 예술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무대 뒤에서 이사벨라는 자신을 찾아온 젊은 여기자를 만났다. 몇 년 전 리카르도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였다. 이사벨라 씨,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벨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여전히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복수나 몰락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상실 속에서 나 자신을 되찾고 춤을 통해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랍니다. 그녀는 기자와 마주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춤에 대한 열정, 리카르도와의 만남과 결혼,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삶,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과 고뇌, 그리고 춤을 통해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이사벨라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플라멩코 댄서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여러 도시에서 강연과 공연 요청이 들어왔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물론 그녀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녀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춤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단단한 자부심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이사벨라는 제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플라멩코 수업을 하고 있었다. 따사로운 안달루시아의 햇살 아래 푸른 올리브 나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춤사위는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이사벨라는 제자들의 열정적인 몸짓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춤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수업이 끝나고 이사벨라는 언덕 위에 홀로 남아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포도밭을 바라보았다. 한때 증오와 배신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포도 향기와 흙냄새 그리고 따스한 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천천히 플라멩코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삶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춤으로 피어났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춤추고 있었다. 황금의 태양 아래 그녀는 진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사벨라의 명성은 안달루시아를 넘어 스페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춤은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선 깊은 감정적 울림과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의 권위 있는 극장에서도 공연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달루시아의 작은 스튜디오와 소박한 무대를 더 아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부가 아니라 춤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었다. 그녀의 제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그들이 자신처럼 외부의 압력이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했다. 그녀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따뜻한 조언자로서 제자들의 곁을 지켰다. 한편 리카르도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짧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가족과 친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사벨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사벨라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춤은 더욱 깊어졌고 원숭미를 더했다. 이제 그녀의 춤에는 격정적인 분노나 슬픔보다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끌어안는 따뜻함과 관조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처음 리카르도의 비리를 폭로했던 지역 축제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축제의 개막 공연을 이사벨라가 맡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적 성취와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개막식 날 밤 수많은 관중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기대와 존경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다. 이사벨라는 이번에는 짙푸른 밤하늘을 닮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드레스에는 은은한 별빛처럼 작은 크리스털들이 박혀 있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는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은 마치 안달루시아의 밤처럼 깊고 고요했으며 동시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춤을 통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이야기했다. 사랑과 배신, 절망과 극복,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유와 평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시가 되었고 그녀의 발 구름 소리는 심장의 고동처럼 관객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춤의 마지막, 이사벨라는 두 팔을 하늘로 뻗어 올렸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끌어안으려는 듯한 그 모습은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공연이 끝나자 광장은 오랫동안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녀의 춤에서 위로와 감동,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느꼈다. 무대 뒤에서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카르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사벨라를 맞이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이사벨라. 내 춤은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졌구나. 이사벨라는 스승의 주름진 손을 잡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으며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안달루시아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삶이란 어쩌면 저 밤하늘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별빛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선 여전히 플라멩코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녀의 춤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안달루시아의 밤바람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계속 춤을 추어라, 이사벨라. 너의 삶을 춤추어라.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밤길을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이사벨라는 이제 안달루시아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플라멩코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예술 철학에 매료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그녀는 단순한 춤 선생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작은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재능을 펼치기 어려운 여성 예술가들에게 장학금과 창작 활동을 지원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고,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가끔 그녀는 오래된 솔데오로 와이너리 근처를 지나게 될 때가 있었다. 와이너리는 결국 다른 회사의 헐값에 넘어갔고, 예전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황량하게 변해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사벨라는 덧없음을 느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똑똑히 보았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인 명예가 아니라 진실된 삶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깊이 깨닫고 있었다. 어느 봄날, 이사벨라는 제자들과 함께 세비야에서 열리는 유서 깊은 플라멩코 축제 페리아 데 아브릴에 참가하게 되었다. 축제는 플라멩코의 열기와 안달루시아 특유의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말과 마차의 행렬, 밤새도록 이어지는 춤과 노래. 이사벨라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꼈다. 축제 기간 중 그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마주쳤다. 남루한 차림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자세히 보니 리카르도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과거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절망과 공허